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16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뭐 미증시는 조금 밀리면서 또 마무리를 지었어요. 기술주 1.8%.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제 이스라엘, 이란, 중동 지역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나?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회의 같은 거 좀 진행되고 아직 결론을 못 낸 상태인 것 같은데, 자, 대신에 이제 이런저런 부분들, 지금 이제 가장 메인으로 갔다가 하락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건 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힘받는 미국 노랜딩 시나리오, UBS 내년 금리 6.5%까지 좀 오를 거다. 즉,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고, 언제 하나. 그게 원래 처음에는 이제, 작년 말만 하더라도, 뭐 올해 뭐 한 3월이든 늦어도 한 6월쯤 이렇게 좀 예상이 됐거든요. 금리 인하를. 근데 최근에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서 뉴스들이 하나씩 바뀌고 있어요. 인플레 잡히기는 하는데 뭐 파월의 언급 금리 인하 막 아직 적극적으로 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 그런 모습부터 해가지고 여기저기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언급들. 미국 3월 소매 판매 깜짝 증가. 인플레 고착화 우려에 국채금리 급등. 지금 국채금리가 10년물이 4.6인가 4.7? 다시 또 꽤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얽혀가지고 노랜딩 전망이 좀 확산을 되고 있고, 그것 따라서 금리 인하 전망, 후퇴, 올해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뒤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 요 밑에 쭉 써 있죠. 그래서 10년물 금리는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을 했고, 시장에서는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예상을 이제 뭐 연준 내년 금리 인상 페달을 다시 밟을 거라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좀 제기된다. 자, 그래서 뭐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결국 우리가 받아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금리 인하 언제 하냐, 딜레이 되냐, 아 좀 안 좋은데,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각종 기업들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당연히 지수 따라서 밀리긴 했는데,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에서 미국산 반도체 뭐 금지, 그거 덕분에 조금 더 이어지나 싶고, 그리고 테슬라부터 필두로 해서 전기차들, 지금 보면 밑에 해가지고 테슬라가 일단 5%대 좀 하락을 했는데, 요게 이번에 10%를 감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10% 감원 뉴스 붙으면서 전기차 업계 전체에 좀 불길한 신호. 감원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업계가 조금 힘들다 이거죠. 그리고 특히 테슬라는 전기차 업계에서 뭐 명실상부 네임밸류가 있는 1위 기업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10%를 감원하면은 전기차가 좀 안 팔리나? 아니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보급이 될 사람들, 살 사람들은 사가지고 이렇게 좀 눈치를 보나 싶기는 한데, 테슬라 5%, 리비안 8%, 니콜라 6.6%, 전기차 일제 하락 이런 내용들 같이 좀 얽혀서 더 밀리지 않았나?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지수 흐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아직 존재하고,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꼭 중동 지역 전쟁뿐이 아니라도 아직 지수가 완벽하게 좀 안정이 되는 그런 포인트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또 이런 하락을 통해서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은 해 두시고, 4월 17일 ASML, 4월 18일 TSMC 플러스 연준 베이지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한중일 정상회의. 일단은 뭐 당연히 중요하게 지금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특히 엔비디아 활용량점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요게 이제 시황에서 끌어줄 모멘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좀 메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막 이란 뉴스는 엄청 늘어나요. 계속 있는데, 외교부, 일단 우리나라 외교부도 이란에 여행할 때 주의해라. 특별 여행주의보 발령. 이 말인즉슨 아직 사태가 진정이 됐거나, 이게 이제 좀 갈만하다라는 건 아니죠.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차단을 한다는 거는 부추기는 구구파, 말리는 우방구, 네타냐후 손에 달린 전쟁 방아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충격적인 국제유가 상승 이런 걸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포인트에다가 우리나라로 좀 엮이는 원유 공급 라인의 이제 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보시고,
이스라엘 대통령 이란이랑 전쟁 원치 않는다. 그래서 어제 한국 시간 우리나라 8시 재소집을 해가지고 이란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결론이 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서로서로 했겠죠. 저쪽도 우리나라처럼 뭐 라이벌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전면전 유발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보복 무게, 고통스러운 보복 처음에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싶어서 잘 봤는데 이제 그냥 뭐 이것저것 좀 잡다하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큰 타격보다는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무력적인 무력 통해 가지고 보복 이런 것도 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요번에 좀 특이점이 원래 지금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 vs 이제 라이벌 간츠 건츠 이름이 간당간당한데 간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음 총선을 재선을 치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치르겠죠. 대신에 이제 뭐 조기 총선은 한 9월 달 얘기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다음 총리로 얘기 나오고 있는 라이벌이거든요, 관계가.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할 때 특이점이 원래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공격에 대한 어필. 왜? 지금 이런 부분들 대외 외부적으로 갖다 적을 만들어가지고 타겟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은 결국 총선은 뭐 점점 다가올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여론에 따라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내부적인 시위 네타냐후를 좀 몰아내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9월달 뭐 조기 총선 내용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총선을 하면은 현재 뭐 어떻게 투표는 결국 결과를 까봐야 알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이렇게 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간추로 총리 자리가 그러면 이제 형사재판 요걸 좀 다시 진행이 돼야 되고 사실상 그 전에 정지가 됐던 총리에 올라오면서 재판이 정지가 됐던 그때로 돌아가면은 거의 유죄 판결 나오는 건 그냥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네타냐후가 계속 전쟁을 끌고 가고 진행을 하고 여태까지 포지션도 네타냐후 뭐 라파 침공 정해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요번에 토론이 아닌 저런 회의에서는 간츠가 이제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좀 대응이 늦으면 늦을수록 전 이 주변 국가들한테 지지를 얻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이게 뭐 번역에 따라 조금 갈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포인트는 이게 우리가 지금 보여줘야지 안 보여주면은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또 얕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통화 플러스 지금 외부 다른 국가들은 다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해가지고 진정해라 우방국들 자제 요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번에 살짝은 좀 다른 그래도 결국에는 내용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공격을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차이지. 그리고 그 공격이 일단 엄청 강하고 전면전 이건 아닐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도 또 체면 세우기.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한 게 결국 체면 세우려고 한 공격인 게 좀 컸잖아요. 사실상 직접적으로 전면전에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체면 세우는 용으로 갖다 공격하고 플러스 그 이후에 이란에서 발표가 나왔죠. 우리 이걸로 갖다 이제 보복 좀 마무리 짓고 싶다. 뭐 더 진행하는 걸 원치 않는다. 대신에 이스라엘이 보복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보복은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체면 세우기성 공격 즉 내가 마지막으로 때리고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갖다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이제 또 핑퐁 이렇게 좀 계속 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서는 얘네가 결국 그런 게 좀 작게 이어지면은 조금 확전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우선적으로는 둘 다 양 국가에서 스탠스는 좀 부담스러워 하는 건 있죠. 전면전 확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바이든 올해 대선도 있고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압박을 넣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요 뒤에 보복할 수 있다라는 건 한번 좀 생각을 해두고 군사적 보복 외에 이런 외교적 고립 옵션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외교적 고립을 하면은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카드를 좀 더 강하게 꺼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뒤에 라파 공격에 대해서는 이제 안 하겠다라는 내용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 그리고 어제 자율주행차 인천 송도 영종도 달린다. 송도부터 영종도까지. 안 그래도 저도 어제 영종도 갔다 온 건데, 4단계 자율주행차 요 뉴스로 갔다가 이제 시간에 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이런 것들 좀 움직이긴 했더라고요. 대신에 이런 거는 한번 좀 생각은 해둬야 됩니다. 이제 뒤에 투입되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자동차들 좀 사고 나면은 그거 바로 좀 주가에 영향 미칠 수는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이든 해서 엄청 크진 않겠지만 어차피 이제 개발하는 단계에 있고, 그래도 이런 뉴스로 자율주행 애들이 좀 움직이긴 했다는 거,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좀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항상 운전하면서 느끼는데, 제가 운전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좀 확실히 힘들기는 하죠. 피곤하기는 해요. 그래서 항상 그 딱 그냥 버튼 누르고서 눈 감고 자고 일어나면은 목적지 도착해 있고 그런 거 좀 빨리 한번 이번 살면은 좀 나오긴 하겠죠. 나오면 좀 바로 한번 맛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뭐 이것도 있고 올해 발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좀 계속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좀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뭐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하방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 거는 그런 모습들이 좀 계속 보이는데, 이제 뭐 다음 달 재료도 있고 한번 생각을 해둘 종목들은 많지 않나. 최소한 여기 위에 있는 기업들은 한번 좀 계속 눈에 담아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들. 오늘 어차피 반도체 메인으로 갖다 이제 했지 이쪽 보면 될 것 같거든요. 플러스 원자재. 근데 저 같은 경우 원자재는 좀 좋아하진 않다 보니까 원자재를 좀 원래 잘 안 보는데, 일단은 반도체 한국판 슈퍼를 매물로 나왔다.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도 군침 흘리는 HPSP, 그리고 삼성전자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 이게 인텔 TSMC 다음 순서였죠. 그래서 세 번째로 갖다 이제 큰 보조금을 좀 받는 기업이 됐는데 상당히 세기는 합니다. 금액 자체는 좀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덕분에 그 텍사스주 공장 요걸로 반도체 3전 관련 키워드 애들을 움직였고, 3전이 보통 이제 CXL 올해 좀 힘을 쓸 거다라고 하면서 CXL 관련 주도 시간에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올해는 AGI 뉴로모픽, 그리고 삼성은 CXL, 하이닉스는 HBM 키워드, 그리고 유리기판 요거는 이제 좀 번외로 세력 주든 뭐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삼성 엮이면서 움직인 게 JMB, 그리고 워트, 그리고 FST, 뭐 테스 이런 종목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DI는 최근에 뭐 삼전이든 하이닉스든 둘 다 집 편할 대로 좀 엮이고 싶은 곳에 둘 다 엮고, 그런데 자리 자체는 조금 이제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키워드랑 같이 움직이나 이 종목은 근데 이제 매매하기 난이도가 좀 있어요.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2만 원 한번 스트레이트로 내려오면은 요 주변 한번 좀 노려볼까 생각 중이고, 그다음에 삼전 CXL에 대해서 올해 뭐 연초 1분기부터 계속 힘을 주겠다 뉴스 나오면서 엑시콘 움직였는데, 엑시콘이랑 네오셈 시간에 좀 부각되고, 그래서 요런 삼성전자 관련 주들, 그리고서 HPSP는 갭 뜨면은 수급, 그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온디바이스가 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YC캠 얘가 일단 5일선 위로 다시 끌고 올려놨어요. 그래도 강했던 테마이다 보니까 5일선 밑에서 한번 위로 끌어놓고, 피롭틱스도 졸졸졸졸 하면서 이제 얘는 21선 전후에서 움직임을 한번 눈에 둘 필요는 있지 않나. HB 테크놀로지도 지금 이게 투경 때문입니다. 투경 있고 YC캠 HB는 뭐 미수든 해가지고 사용은 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 뒤에 이제 뭐 CXL 키워드부터 해서 HBM 키워드, 하이닉스 필두로 한미, 이수페타시스. 한미가 어제 HBM 뭐 뉴스 하나 있기는 있었거든요. 이런 거. 적층칩 6명 검사, 신제품 출시 이런 뉴스 있고, 뭐 나머지 애들은 이제 뭐 수급 들어오거나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뉴로모피 키워드들 나머지 어제 네페스 이거 뭐 장전 뉴스도 있었고, 그거 따라서 이제 뭐 네페스랑 네페스 아크 슬쩍슬쩍 움직이는, 이렇게 해서 반도체는 이거 외에도 뭐 눈에 둬야 될 종목들은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한데 그래도 좀 끼 있는 애들
그리고 최근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 관련 키워드의 종목들을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뉴스 자체가 일단 삼성 키워드로 좀 붙었죠. 자, 그래서 이런 온디바이스들,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원전 뭐 이런 것들도 뒤에 이슈 자체는 좀 엮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앞에다 두고 삼성양 플러스 유리기판, AGI, 뉴로모픽, CXL, HBM 이런 키워드들 플러스 그 다음에 아직 이게 지수 해외 증시 멀쩡하고 이스라엘이 아직은 좀 타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저런 뉴스들 통해서 봤을 때 회의 결론 안 나는 애초에 타격 안 하고 아 여기서 마무리 짓자 했으면 어제 한 큐에 좀 정리가 됐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해치 테마는 일단 원유 중심으로 그래도 좀 눈은 둘 것 같아요. 시장이 조금 불안해진다거나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뭐 전쟁, 뭐 타격, 이런 보복 이런 게 안 나오더라도 원유 관련주부터 해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나. 플러스 이스라엘이 뭔가 액션을 취하면은 뒤에 그런 호르무즈 해역 봉쇄 키워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치 테마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뭐 개별주 바이오 이런 것들 그냥 개별주 흐름에다가 원자재는 사실 좀 해치 쪽에 넣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지금은. 왜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조금 힘을 못 주고 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인플레 때문이에요. 왜? 인플레 때문에 금리 인하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딜레이 되는 이유가 인플레가 계속 올라서 인플레 원자재 가격이랑 엮이면서 이제 원자재가 그만큼 좀 오르고 있는 것도 있고 오르면 오를수록 그만큼 이제 시황 자체에서 금리 인하를 딜레이 시켜야 되니까 안 좋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정도를 좀 보면 되지 않나. 원자재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구리 이런 쪽은 그것도 있어요. 전선 AI 관련 산업 부각해가지고 요 관련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 않나. 자, 그래서 뭐 변압기부터 해서 일진전기 이런 애들은 차트가 높은 자리에서 밀리진 않고 좀 옆으로 기려나 싶기는 한데 이런 식의 횡보 이런 건 한번 좀 눈에 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삼화전기는 묵묵히 우상향 계속 좀 하는 모습들 일진, 세명, 뭐 제일전기공업 좀 끼 좋은 세력주의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기반 베이스 해가지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현대일렉, LS일렉도 안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저점 구간에서 이제 좀 스멀스멀 또 다시 끌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압기들 그리고 전선은 지금 이런 구리 관련 주들 이구산업 어제 상한가 KBI 메탈 그다음 PJ 메탈 이구산업 이런 애들 이구가 대금이랑 이런 거는 가장 좀 묵직하기는 한데 일단은 뭐 끼 더 가벼운 그런 애들이 상한가를 좀 보내고 그리고 그런 거랑 이제 전선 관련 주들 얘네도 지금 완벽하게 좀 힘이 빠졌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애매한 것 같아요. 대원전선 시리즈가 이 단기가 상한가 보내고 계속 끌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선 AI 관련 그 부각 산업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원전 이런 것들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잊을만 하면은 뭐 시장에서 뉴스 붙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삼성양부터 해서 석유주들 한국석유, 흥국석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다는 단기가열을 붙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정 예고인 거는 흥구석유랑 중앙에너비스가 있고 한국석유는 일단은 얘는 좀 아직은 깨끗하죠. 막 하나 이제 뜨기는 했는데 하나 더 뜨면은 이제 단기가열 뜨겠지만 아직은 이런 애들 대비해서는 더 건강한 힘을 주기 좀 편한 세력 입장에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저점에다가 뭐 고점 그다음에 2만 원 라운드 피겨 요 정도 선으로 어차피 요 전고점 주변이기 때문에 한번 좀 계속 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해운 같은 경우는 흥하해운이 대한해운보다는 그래도 흥하가 끼는 좋아요 확실히 대신에 이번에 최대 주주 매각 그다음에 이제 그런 악재로 밀린 상태에서 뭐 호르무즈 그쪽에서 이스라엘 선박 나포 올랐다 이제 뭐 갭뜨고 하기는 했는데 일단 이런 물류랑 같이 자, 그래서 뭐 지금 좀 뭐 너무 폭넓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던 관련 종목들 안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수에 대해서 아직 안정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그 생각은 하거든요. 더 크게 밀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이미 밀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 가까이
이런 식으로 좀 밀려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막 와장창 깨지는 거는 좀 엄청 임팩트 있는 거. 특히 중동 지역 전쟁이 만약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지금 액션을 봤을 때 애초에 좀 확전이 되기는 쉽진 않아 보이죠. 대신에 뭐 치고받고 하다 보면은 아 열받네. 한 대 때리다가 뭐 이제 친구끼리 싸우듯이 처음에 장난으로 뭐 가위바위보 해서 뭐 손목을 맞든 뭐 하는 것처럼 하다가 열받아서 싸우는 케이스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갈까 싶어요. 그래도 관련해서 지수가 어느 정도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괌에도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30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 급락 쫙쫙쫙 밀려면은 더 새로운 뉴스 시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이란, 쟤네 뭐 전쟁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까지는 이미 인식은 하고 있거든요. 알고는 있어요. 각 국가별로 애초에 그 방문하지 마라. 이렇게 차단하는 것도 아직 해결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그냥 뭐 툭툭 치는 거에 따라서 해지애들 반짝반짝 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갖다가 지수가 여기서 뭐 더 세게 급락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반영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